자, 오후공채 예비순환 2025년 3회 동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리뷰 특강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행동개입 충분인데 사례로 여러분이 배우기에는 아직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아직 사례 준비를 하기에는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논란이 되는 흐름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질문에서 사례 질문에서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봐요.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뭘 검토해야 된다고요? 소송의 단계 구조에서는 소송 요건이죠. 그런데 공권 법률상의는 원고적격의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배웁니다. 거부 처분일 때만 대상적격에서 논의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공권, 가급적으로 말하는 법률상의는 원고적격에서 우리가 맨날 썼어요. 왜냐면 원고적격이라는 게 법률상의익이 침해된 자가 사실 소송요건에서 침해될 우려만 입증하면 돼요. 침해되는지를 본합 판단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법률상의익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의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적격, 법률상의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본안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법률상이익이 일반 처분이 아니라 거부 처분일 때,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일 때만 대상적격에서 논의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왜냐면 거부 처분은 우리 견해 같은 건 있지만 우리 판례는요.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신청권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상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상 또는 도례상 신청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소송요건 단계에서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사례풀이를 일순한테 배우다 보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되는 전제 상황은 뭐냐면 사실관계는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야. 폐수든지 아니면 가스 같은 게 나와서 두 번째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합니다.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인근 주민 만약에 갑이라고 하면 갑이 은행정청에게 공권력 활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 활동은 개선명령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은행정청이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부작위로 나왔어요. 5급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거부 처분이라면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 다음은 이에 대해서 이런 거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소재계약 적법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소송요건이 문제되는데 소송요건 중에서 거부가 나오면 항상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부터 쓰는 거예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답안지에 굉장히 많이 쓰는 쟁점이긴 해요. 머지않아 배우게 될 겁니다. 일순환부터는 사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뒤에서 배우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을 행정개입 청구권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예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된 걸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결론만 기억하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신청권이 필요하냐? 신청권 필요성 여부, 견해 다툼이 있어요. 근데 판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례는 이 신청권이 거부처분 요건이다. 거부처분 요건서를 취하는데 이 거부처분 요건서를 보통 다른 학자분들은 대상적격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적격서는 뭐냐면 이 신청권이요. 대상적격에서 처분의 승인 요건으로서 논의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게 대상적격입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신청권이 있을 때만 거부처분을 성립해. 그러면 대상격격을 충족하는 거죠. 소송요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격격입니다. 취소의 대상격격은 처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청권이 필요한데 신청권으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개입 청구권
행계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녹음되고 있지. 예전에 녹음이 하면 안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다시 할 수는 없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다시 했어. 변호사를 좀 가야겠네. 자, 결국 행정기획 청구권은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도 관련된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작의 성립 요건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결국 행정기획 청구권은 사례에서 이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행정기획 청구권이 성립하면 행정기획 청구권과 신청권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세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는데 뭐 섞어서 써보죠. 어쨌든 행정기획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행위는 처분이 되고 대상적 격을 충족하고 나머지 소송 요건에 특별히 문제없다면 가배수적인 적법하다 이렇게 논리로 연결돼요. 그럼 이런 행정기획 청구권은 공권이니까 강행법규성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강행법규성으로서 행정청의 의무 어떤 의무? 리뷰했죠? 대부분가 필요합니다. 사익보호성으로는 관련 참조조문인데 나중에 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찾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립비할 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하자차 행사 청구 뭐 얘기한 걸 잠깐 명상하다 들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10년 동안 어떤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럼 불이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이타라는 용어는 소송법적 용어예요. 불이의 타격이라는 말인데 소송은 보통 공격방어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주장을 타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이의 타격을 줄여서 불이타. 준비되지 않은 쟁점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옛날에 사실 준비하던 애들이 갑자기 한 번도 안 나왔던 쟁점이 갑자기 시험에 나오면 불이타라고 불렀어요. 무하자차 행사 청구는 시험에 나오면 불이타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삼수할 때 아닙니다. 삼수할 때. 혹시 모르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 1번부터 해볼까요? 행정기획 청구권의 쟁점은 방금 본 것처럼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또는 부작의 성립 요건으로서 논란이 돼요. 즉 소송 요건에서 논란이 되는 거고 위법 여부는 행정기획 청구권하고는 별로 딱히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질문은 자 행정기획을 요구했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근데 유사한 사례 맨날 해왔었어. 그럼 관행이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거부처분은 자격우선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행정기획 청구권이어서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죠. 결국 행정기획 청구권이 있느냐는 행정기획 요구, 즉 공권력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기본권 사상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국가로부터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는 방어적 공권뿐만 아니라 소극적 공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이런 적극적 공권이 인정되게 이르렀다. 이거는 기초법개정 이민자 특강에서 했던 내용이죠. 복습해야 돼. 어제 들었다고 했죠. 기억나겠네? 어제 들었는데 조금 나면 어떻게 해요? 대체 그럴 수 있지 뭐. 아무튼 행정기획 청구권은 보통은 대상적 계획에서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또는 대상적 계획에서 부작위 성립 요건으로서만 시험에 나오고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정말 쉽게 나오면 그냥 공권을 물어봐. 행정기획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그럼 행기총 일반만 쭉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러면 사실은 사례 문제이기보다는 이걸 준사례라고 불러요. 말은 사례처럼 보이지만 그냥 행정기획 청구권을 기술하시고 이런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근데 행정기획 청구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잖아. 행정기획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행정기획 청구권 물어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정기획 청구권의 쟁점은 어디서 된다고요? 대상적 격. 대상적 격에서 뭐로?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또는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이게 부정행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신청권으로서 행정기획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이게 쟁점이다. 위법력은 사실 행계청에서 행정기획 청구권이 위법하냐가 아니라 행정기획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나 부작위를 했을 때 이게 기존의 관행에 반했다. 그럼 자격으로 원칙 위반 또는 이 거부를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서 사인의 침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럼 필요 원칙 위반. 그리고 공권을 발휘해 줄 것처럼 약속해놓고서 안 해준다. 그럼 실효 원칙 위반. 불인정 소유법의 제한 원리로서 이익형량 원칙,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익형량 원칙을 배우는데 사실 불인정 소유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헌법 쟁점이었어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죠. 단순한 법률을 기여하는 게 그거냐? 유인, 기회. 키워드 기억납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면 신뢰보호,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개정법적인 고유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선생님 기억으로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가 사례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라고 하면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국가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사법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안의 경우는 국가에서 유인된 신뢰가 아닌 단순히 갑이 법률의 기회 활용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런 갑의 국가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다 개정법 적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이 훨씬 더 크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순히 법률의 기회 활용이 대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자, 3번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재량이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 왜냐면 기속이 의무였잖아. 자,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칭의가 다를 수 있다. 기준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론적 도구만에 빠졌어요. 어떤 게 이론적 도구만에 빠졌냐?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의무가 없다. 기속은 행정처에 기속되어 있으니까 이건 행정처의 의무니까 재량은 의무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정처에 기속돼서 의무가 있다. 기속돼서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처분의 발령 의무. 처분할 발령한 의무. 다른 말로 입법자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의무. 법적 효과로서 처분할 발령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즉 의무의 대상은 얘네들입니다. 입법자가 정해놓은 법이라는 것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속행위란 이 요건이 이리적이고 의미가 하나야.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아.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처분을 발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효과 부여 여부, 이 효과. 법적 효과로서 처분의 발령 여부가 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량이라는 건 의무가 없는 거죠. 이때 의무가 없다고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야? 법에서 정한 법적 효과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이게 처분의 형태라면 처분을 발령할, 발령과 발급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마.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달라지면 의무가 있기도 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공익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 이거를 우리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가 뭔데? 그게 일탈남용이에요.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말이 좀 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행정기본법에 재량권의 한계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항상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살피고 칭의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인 거야. 토론할 때도 그렇고 항상. 사람은요, 서로 다른 걸 같은 평면에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걸 다르게, 같은 걸 다르게, 같은 걸 같게, 다른 걸 다르게. 그래서 미묘하게 서로 다른 기준이 뭔지를 서로 살펴볼 때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그 기준이 나하고 다를 수 있잖아. 기준이 다르다고. 의무의 대상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법적 효과의 발급 의무라는 측면에서 재량은 그런 의무가 없고 기속은 있지만 재량에도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재량은 지금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의무, 이거를 한 단어로 딱 치환할 때 멋진 단어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용어로 심플하게 핵심을 찌르는 용어로 아는 게 좋은. 물론 풀어내는 것도 상관없어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그래서 마지막에 딱 써주면 교수가 읽을 때 편하지. 즉,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준수 의무 때문에 행정처의 의무,
강행법규성도 인정되고 법을 본의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으면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질문이었냐면 어떤 친구들은 아니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성에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는 기속이니까 재량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알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도 보통 1순환 내지는 2, 3순환 정도 가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이런 생각 들었죠 지금. 공권은 강행법규에서 행정적 의무인데 아니 의무는 기속인데 재량이 어떻게 그럼 공권이 성립하는 거야? 의무의 대상이 다르다. 강행법규에서 행정적 의무는요 법적 효과를 발령할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사익을 보호할 의무야. 사익을 보호할 의무, 공익을 준수할 의무.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기초법규에서 했지만 직권 취소와 철회라는 거는 해당 파트가 뒤에 나와. 그러면 그때 좀 자세히 해줄 건데 지금 미리 또 질문이 나왔는데 기초법규에서 하겠지만 학문적 개념에서의 취소와 철회는요 학문적 개념의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는 정확히 구분이 돼. 근데 실무에서는 별로 구분을 잘 안 해. 예를 들면 보세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럼 알고 보면 이건 다 철회야. 취소와 철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에서 다 배워요. 직권 취소, 직권 철회. 두 단어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직권. 그렇죠. 직권이 공통분모죠. 직권은 누가 했다? 행정청이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행정청이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두 번째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 그 자체도 행정이 즉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해요. 따라서 직권 취소와 직권 철회는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럼 양자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 얘네는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 또는 상실 시키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야. 개념에서 잘 보세요. 그러면 처분이 애시당초 효력이 없으면 직권 취소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뭐냐면요 적어도 유효해야 돼. 취소 사유든지 취소 사유는 위법이잖아요. 또는 적법하지만 부당하든지. 부당하면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법 또는 부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위법한데 취소 사유여야 돼. 또는 부당해야 돼. 무효 사유면 직권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효인데 처분이 무효인데 취소했다고 나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확인시켜주는 단순 사실이 돼버려요. 이런 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배우고 양자의 핵심 차이는 뭐냐면 직권 취소는 원시적 하자예요. 이것도 기초법규에서 했어 다. 기억나요?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고 했어. 얘는 뭐예요? 후발적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어를 기초법규에서 풀어줬어. 원시적이란 말은 원래 시작부터 하자가 있었다. 즉 처분의 발령 당시 또는 발급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보통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서 허가받았을 때 후발적 하자는 이후에 발생이다. 뭐예요? 처분, 발령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후발적 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됐어요. 내 운전면허가 발급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정법규를 위반해서 취소했다 그럼 다 철회야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만 사례에서는 그냥 취소라고 다 써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찾아야지. 취소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럼 처분 발령 당시부터 뭐 기망이 있어서 또는 속여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낸 거다. 그걸 나중에 뒤늦게 알아서 취소했다. 그러면 직권 취소. 그게 아니라 처분 발령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정 변경,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법령관계가 사실관계 또는 법령관계가 변동돼서 사정 변경에서 나중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하자가 생겼다. 그래서 취소했다. 그럼 후발적 하자에 의한 직권 철회가 되는 거예요.
공정은 여기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인데 이때의 취소는 직권 취소, 직권 처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청의 직권 취소, 직권 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쟁송 취소 재결, 판고소의 수소법원의 취소 판결 전까지만 인정돼요. 그러면 질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요, 공정력은 제거된 거야. 무효화된 거야, 없어진 거야. 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없어진 거예요. 무효화된 거예요. 행정처리 직권 취소하면 무효화된 거예요. 직권 철회하면 무효화된 거예요. 결국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이 나오면 공정력은 소멸해. 이런 효력이 소멸하면 처분 자체가 없어져. 처분이 소멸해. 무효화돼.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다음. 재량이 0 수축.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재량이 0,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량이 없으니까 기속화 되는 거죠. 재량 0 수축은 행정청이 재량이 없으면 기속화되죠. 기속화되면 의무가 생겨. 의무 헷갈리면 안 돼. 이때 의무는 뭐라고요? 기속재량에서의 의무는 뭐예요?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공권력 발동도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건데 공권력 발동을 할지 말지 내가 재량이 있었는데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무조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재량 0 수축은 미리 적어드린다면 행정청에 공권력 발동 의무가 생겨요. 의무니까 강행법규성이 인정되죠. 강행법규성은 사익보호성과 결합되면서 뭐가 돼? 공권의 성립 요건에서 논란이 되는 거지. 맥락으로 잡으면 재량 0 수축, 행정처의 공권력 발동 의무, 강행법규성 이에 더해서 사익보호성까지 있다면 강행법규성만 있다고 공권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얘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공권의 성립 요건이 되지. 그런데 여기서요. 행정처의 공권력 발동 의무가 있어. 그런데 발동 의무가 있는데 공권력 발동하면 자기예요, 부자기예요? 하명으로 가면 안 되고 하명은 이제 의무부가 하는 거고 얘는 공권력 발동 의무가 있으면 자기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보통 국민에게 자기 의무를 부여하면 하명인 거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살펴야 돼. 갑자기 또 자기 의무 그러면 하명? 하명은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공권력 작용으로서 의무를 부과할 때 얘기하는 거야 하명은. 근데 얘는 지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에 갖는 의무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 의무가 있어. 누구한테? 행정처에게. 근데 이런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거 유명한 개념이야.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게 부작이야. 그러니까 법학에서 민사상, 형사상 부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게 다 부작위가 아니에요. 법에 의하면 법상 자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할 때 부작위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작위는 나중에 위법해지는 거예요. 자, 형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형사 판례 중에 보면 술자리에서 갑자기 술 친구가 됐어. 술자리에서 깨면 이제 남남이 되겠지만 술자리에서는 너 너무 잘 통한다 친구야. 몇 생을 돌아 만났니? 뭐 하면서 막 둘이 막 술을 마셔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술김에 쓰러졌단 말이야. 친구야 안 일어나냐? 나 혼자 간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동사했어. 실제 형사 판례야. 이거를 놔두고 가면 보통 유기치사라고 합니다. 유기치사죄가 될 거냐 또는 부작위에 의한 치사죄로 갈 수 있겠느냐 인정하지 않았어. 왜요? 같이 그냥 동석에서 술을 먹은 사람은 법상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수영선수야. 물가를 가는데 사람이 빠져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저 사람을 구해줄 수 있어.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이 사람이 있어야 했어. 내가 책임이 있어였어요. 도덕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이 사람을 단죄할 만한 죄가 있겠지만 인간의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왜요? 법상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데 만약에요. 소영선생님이 내가 돈 받고 이 사람을 교섭해주기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면 나는 이제 보호의무가 생겨. 민사상 그런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잖아.
계약상 의무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빠졌는데 막 말도 안 듣고 안 들어갔어. 에이, 네가 알았어. 그래, 물 좀 먹어봐. 했어. 그런데 내 의도와 다르게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부작위에서 나중에 처벌받는 거야. 이런 부작위라는 건 형사 유명한 판에 얘기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 여자가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약 먹고 막 입을 뒤집어 써요. 근데 남편이 저 진상 만들 그럼 나왔어. 근데 남편은 부부 사이는 친족 상속법 그 친상에 의해서 친족법에 의해서 부부간의 보호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벌받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성립하고. 만약에 공권력 발동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어. 그럼 부작위야. 부작위가 위법해. 그래서 만약에 손해 발생이 나와서 기초법 개정 손해 정보 위법이면 뭐예요? 배상이라고 했지. 이렇게 공식이 나와야 돼. 결국 재량용수축은 나중에 어디에서도 문제가 되냐면 사실 국가배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경찰관이 공권력 발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안 한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재량용수축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량용수축이 문제되는 영역은 이렇게 첫 번째 공권의 성립요건, 두 번째 국가배상에서 부작위 위법성 판단할 때 이 두 군데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질문하니까 얘기해 준 건지 이건 예비순환에서 이런 거를 들을 정도로 실력은 아니잖아. 아직 국가배상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근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1순환 때는 여러분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이해가 빠를 거야. 재량용수축. 무하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하자는 얘는요 형식적 근거에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실무상 쓰일 수는 없어 사실. 그래서 너무 관념적이니까 이걸 인정할 필요 있겠어? 독자적 성격 부정하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그 검사 임용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판례 분석을 일순환 때 해드릴 텐데 그 여러분이 읽었던 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에 나오는 그 판례가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사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학자들 볼 때는 야 이게 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소개한 홍정솔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판례가 쓰긴 했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하는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서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주장하는 학자는 판례가 드디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됐어요. 검사 임용 거부 처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는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해 주세요. 뭘 어떻게 해?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하자 없이만 해주세요. 뭘? 그냥요. 이게 원래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 임용은요. 공무단위권이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학자들은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사건이 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야? 지금 검사 임용 신청한 것 자체가 공무단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데. 공무단위권으로서의 검사 임용과 관련되니까 내용이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보면 안 돼. 이런 비판도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처음에 홍정솔 교수님이 이 이론을 독일에서 수입했을 때만 사시 같은 데서 단문으로 물어봤어. 지금은 행계처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은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저거는 나중에 기회에서 배워. 근데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시험에서 워낙 자주 쓰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은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재량은 의무가 아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 재량은 의무가 있다. 이 말도 맞을 수 있다. 이게 칭의가 다른 거야. 기준이 다른 거야. 재량에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져도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 효과 부여가 처분의 발령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의무가 있다는 건 또 뭐냐? 재량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 입법적으로 줬단 말이야. 왜? 공익을 실현하라고. 따라서 공익에 맞게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량권의 한계라고 부른다. 재량권의 한계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고 그게 1탄. 내적 한계로서 목적에 반하면 안 되고 이게 남용.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려면 재량수권 규범의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을 하지 말아야 될 법상 의무가 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에도 공권이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해법사 행정청의 의무로서.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런 데서 우리가 머리가 탁 깨져야 돼. 아니, 트여야 돼. 깨지면 안 되지. 머리가 트여야 돼.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게. 이걸 이제 법학에서는 도구마적
사고방식이 도구만 하는 게 그 틀에 좀 갇혀있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하나의 체계의 이론이긴 한데 그 체계가 오히려 한계가 돼서 뛰어넘지 못하면 이론적 도구만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만하는 건 하나의 이론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그마틱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이 법학을 배우는 이유는 예를 들면요, 사시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공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맨날 민사 위주로 공부하는 민사는 사법이잖아. 개인의 이익을 전제하고 있고 민법에서 보는 인간상은 이기적 인간상이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기적 인간상을 전제하고 있는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 인간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 자체가. 근데 우리는요, 공익적 마인드란 말이에요, 공익적 마인드. 우리는 공익이야. 그러니까 사익 자체는 이기적 인간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에서 공익적 마인드로 마인드가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거야. 사실 때도 그래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왔어. 행정법에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행정법은 사료문을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왜냐면 다른 시험 문제는 문제가 한 페이지인데 우리는 참조조문이 막 2페이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과락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통째로 쓰지를 못해. 참조조문이 설문 내용보다 훨씬 길어. 변호사 시험 같으면요, 문제가 이게 2페이지 있거든? 1문, 2문. 근데 작년에 10월 전국 모의고사 보니까 문제는 2페이지인데 참조조문이 4페이지 나왔어. 그럼 이거 읽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시간 내 못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 시간 내 쓰는 게 어려워. 조문이 하나도 많아가지고. 조문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좀 트이고 좀 열려야 돼. 그리고 공익적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다양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다만 판례에 따르는 결론은 뭐다? 이건 내릴 줄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스타디 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지금 스타디 하다 이해 안 되는 거 추가적인 질문은 적어서 나중에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